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주사파 집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타도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소수의 촛불 세력을 앞세운 인민 재판식 불법 폭거라며 구출운동을 아울러 주창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려면 배신적 보수 정당 대신에 새로운 애국 보수 정당의 탄생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미주 애국 진영의 동참을 호소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일 날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안전보장위원회 NSC의 존 볼턴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한국의 안보 문제, 또 종전선언 문제, 또 남북 간의 문제, 이 소위 말하는 봉건 세습 왕조, 김씨 왕조에 동조하고 있는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문제, 남북 경협의 문제 등등 총망라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성, 한반도, 북한, 동아시아 책임자들도 만났습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MBC와 ABC 단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 뉴욕, 워싱턴, 테네시, 텍사스, 또 주신수가 있는 그 텍사스죠, 조지아, 비행기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워싱턴으로 우리의 동지들이, 애국 국민들이 워싱턴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김정은을 처단하자, 김정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1517만 표 받은 18년의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뒤져봐도 내몰 한 푼 받지 않은 청렴한 대통령. 미국 기자한테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전 세계의 위정자 중에서, 부정부패로 잡힌 사람 중에서 3개월, 6개월 만에 수천억, 수백억 처먹고 다 감옥 갔지 않느냐고. 18개월을 조사했는데 돈 한 푼 못지 않은 세계의 지도자가 있었냐. 자기 기억으로는 없다 그럽니다. 자기 기억으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촛불혁명,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해버린 권력 찬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혁명을 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권력 쿠데타 세력이고 권력 찬탈 세력이라 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저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력들이 촛불 광란의 시대에 광화문은 해방구였습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청년
혁명위원회 구성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이재용의 사진을 들고 인형을 들고 사설을 걸고 감옥에 넣는 창살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초등학생들이 뻥뻥 차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빨간 무리들의 해방구였습니다. 그 해방구의 압박에 한 줌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들, 주사파들, 사회주의자들한테 그 압박에 못 이기고 부끄러운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굴종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이 거짓을 얘기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외로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민주노총을 억압하고 정교조를 집단 만들어버리고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고 교과서의 자경화를 막기 위해서 역사의 교과서 새로 만들자고 했던 그 대통령은 외로이 좌파들의 무리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한 겁니다. 저 조원진 또한 죄 없는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안보는 국민이 허락하지 않은 평양 방문을 통해서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줬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유월남이 폐망하고 월맹공산화가 될 때 그는 그의 책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서 가장 전향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사람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 것이 지금의 청와대를 차지고 하고 있는 문재인 씨입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이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기획했는 5.1 운동장에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실현기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뭡니까? 1950년 대한민국은 김일성과 스탈린에 의한 공산주의 침략을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300만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저 이영만리 그 작은 동북의 작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던 미군이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13만 7천 명이 사상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다치셨습니다. 국군 30만 명이 죽고 북한군 50만 명이 죽고 인민군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천만 명의 남북의 이산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 했던 그것이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새빨간 지역에 가서 민족의 자존심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난의 행군 시절에 김일성은 자기 주민 25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맨날 북한에 저 괴뢰 집단에 수천 번의 침략을 받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용사가 물에 수장당하고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시고 그 많은 침탈을 당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문재인은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남측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 누가 문재인 씨한테 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적 가치를 김정은한테 바쳐놨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김정은을 한반도의 유일한 대한민국 정부를 뛰어넘는 그러한 위대한 수령의 나라라고 누가 그렇게 인정하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북한의 석탄을 밀반입하고 자기의 권한도 아닌 서해 NLL을 내주고 DMZ를 내주고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영공까지 내줬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대놓고 미국하고 유엔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싸우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그들이 말하는 남쪽 정부의 문재인 씨는 누구와 연계를 하고 미국과 유엔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는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데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지, 김씨 왕조의 성지 백두산을 가서 우리 민족끼리를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김일성부터 지금까지 70년간 대남직화 전략의 가장 선두에 나오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민족끼리 적화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해외에 있는 800만 우리의 동포분들은 문재인 씨한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하고 손잡고 영해든 영토든 영공이든 다 내주면은 그게 되는 겁니까? 로버트 이브라함 신임 내정자,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느냐?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바다도 내주고 땅도 내주고 하늘 다 내주면은 도대체 수도권에 2,500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25,800명의 주한미군의 생명도 들어가 있고 10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 가족들의 생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김정은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그것이 주한 한미연합사령관, 유엔 사령관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대놓고 김정은하고 사인을 하고 왔어요. 미국 보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는 벌써 중국과 북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주사파, 친북, 종북 이 세력들은 벌써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국민,
친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을 막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을 감옥에 보내고 국정원장 3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260명의 보수 우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정권의 2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이 대한민국 정치의 수용소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동네 반장을 하더라도 동네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반장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화하려는 큰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좌파,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탈당을 하고 저 혼자 문재인 씨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고, 그는 멀쩡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권력 찬탈하고 그것은 촛불 쿠데타 혁명을 통해서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저는 TV 토론 나가서도 얘기했고 16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서울역부터 광화문을 메우면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영하 35도에서 영상 40도의 날씨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의 불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덮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같이 투쟁하자고 저희들은 외칩니다. 제 하나 없는 대통령을 인민재판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이 좌파 집단들, 그들에 의해서 인신감금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출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은 1년 6개월 만에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그들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깨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토와 영해와 영공까지 김정은한테 내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 사상마저도 그들한테 내주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하자는 1989년 똑같은 그 자리에서 임수경이 했던 말을 대한민국의 2018년에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붉은 꽃의 무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동포분들이 오히려 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들의 실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6개월 동안 처절한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우리는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의 구호는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1년 6개월 동안 그 조롱하고 비웃던 서울 한복판을 그렇게 매주 수만 명이 다녔습니다. 우리가 수만 명이 행진을 하는데도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은 한 번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만든 이 권력 쿠데타에 앞장섰던 민노총에 의한 언노령과 이 단체들이 다 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는 실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그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아닌 탄핵 소추안이 다 기각되고 말도 되지 않은 헌법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파면시켜버렸습니다. 1년 6개월 지난 이 문재인 씨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엄연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인데 그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위반한 거 아닙니까? 배신하고 말고요. 나쁜 놈입니다. 누가 누구를 탄핵시키는 겁니까? 탄핵을 받아야 될 대상은 문재인 씨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암흑의 터널, 이 좌파 그들이 말하는 30년, 50년의 좌파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어둡다.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그 빛을 따라서 갈 텐데 너무나 어둡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2021년 4월 달에 있을 총선은 반드시 여소야대의 전국을 만들 겁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내린 지상의 명령입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헛수아비 정권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불복종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불의와 싸우고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못하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에 다시 진실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있는 우리들한테 준 책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준 모든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책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미국의 동포분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7개월 후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를 만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감옥에 인신감금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 조원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망한 겁니다.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 역적들과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무성과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놓고 대통령을 출당시켜서 재판부 보고 대통령을 사람나 먹든 구워 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그 폐륜 같은 홍준표 같은 인간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우파의 지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문수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김진태도 있고 김태호도 있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인신감금 되고 있는데도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우파 보수 정당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파 보수 정당의 기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청렴성과 투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암흑의 시대에 살고 폭압의 시대에 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과 확실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파의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저 조원진은 그날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 굴종의 역사, 선배들이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조원진한테 주어진 책무고 그 또한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도와줘서 못할까? 원래 힘없는 것들이 시끄럽습니다. 50년 한명숙이는 이정희하고
손을 잡고 민주당과 통진당 손잡고 100년 정당 만들자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 30년 50년 정권이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그늘로 이 정권은 사라집니다. 우리한테 이 암흑의 시대, 고난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침탈의 시대, 인권 침탈의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습니다. 다시는 분열하지 말자. 다시는 역사의 배신을 하지 말자. 다시는 좌파들한테 틈을 주지 말자.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 좀 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주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실랍니까? 제가 오늘 우리 당의 간부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